근면한 경영수대의 이근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코리아 우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근데 무슨 뭐 대표님 맞으세요? 이 미모의 러시코리아의 광고 모델 아니신가요? 아, 참. 러시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품으로 승부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미령 러시코리아 대표님은요, 건강관리학을 전공하셨고 미국 보석감정원에서 보석감정과 디자인을 공부하셨습니다. 특히 환경과 인권을 존중하는 러시의 브랜드 철학에 매료되셔가지고 2002년 20대의 나이에 영국 러시 본사의 문을 두드리셨고요. 무려 5개 대기업과 경쟁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2002년부터 약 20년간 러시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키워온 겁니까? 뭐 혼자 하신 겁니까? 키워오신 게 아닐까요? 근데 다이아 반지인가요? 아, 아닙니다. 사장님, 프로그램에 집중해 주세요. 보석 연구를 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어. 예. 근데 어떤 계기로 보석을 전공하셨는데 좀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네, 저는 사실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친정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 보석업계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서 뭐 원래 부잣집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보석상. 예, 근데 뭐 좋은 안목을 가지셨으니까 이런 이제 화장품을 이제 고르는 안목이 계셨던 거죠. 뭔가 장사에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었고요. 이제 러시를 보는 순간 이건 장사 이상의 어떤 시장이 성장으로 성장이 될 것 근데 같아서. 어딜 보고 대표님한테 한국 판권을? 네, 사실 제가 보석 일 때문에 뉴욕에 잠시 머물 때 그때 9.11 사태가 같이 일어났었어요. 네, 그래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계속 시장 조사하는 거를 즐겨하는 거를 아시는 지인분이 혹시 이 제품 들어봤냐라는 소개를 해주셨고 이제 그때부터 러시아와의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1년에 매출 얼마 하십니까? 아, 저희는 이제 1,000억이 훨씬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년 만에. 1억이 너무 엄청나게 커다란 회사를 키워놓으셨네요. 기법을 뭐 특별하게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게 뭐 시장에 들어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는 사실 러시코리아 대표로서 있지만 러시코리아 해피피플의 대표 보헤미안으로 불릴 때 가장 저 다음을 느끼. 저도 뭐 별명이 뭐 허니입니다. 허니. 예. 정말요? 어. 그래서 그 러시코리아 해피피플의 대표라고 불리고 싶은 이유는 러시를 러시코리아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아름다운 제품, 윤리적인 어떤 제품과 함께 제품을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심이고 사람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쓰니까. 네, 그래서 그 분들을 저는 서포트하고 응원하는 어떤 입장에서의 대표일 때가 가장 저다움을 느껴서 20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그 힘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마케팅이 해프피플이었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아주 특이한 이게 마케팅 방식을 하나 창시하신 듯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떤 장사로 접근했던 일이었고 그 얘기는 어떤 조직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어떤 그런 경험이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회사 하나 이제 매장 하나하나 만들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를 제가 알고 함께 마음을 모아준 뭐 거의 뭐 경영학을 공부하신 듯하네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 조직화, 그다음에 사람의 주인의식, 고치, 함께하는 동행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몸으로 실천하셨다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모아준 직원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실수하고 같이 그걸 인내하면서 겪어준 그 경험으로 왔다라는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도 이제 종업원한테 다 넣어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면야 언제나 열려 그런데 있습니다. 20년 동안 네, 이렇게 네. 이제 성장해 오셨으면 성장의 단계도 있었을 거고요. 네. 위기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걸 이제 같이 극복도 하셨을 텐데 그 얘기를 잠깐만 좀 해주시면.
위기는 매일 있죠. 네. 네, 그 위기하고 못지않은 어떤 기회가 항상 같은 무게로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과정을 함께한 직원분들 덕에 오늘 이런 또 좋은 분들과 이런 자리에서 이런 프로에서 출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직원분들 전부 다 정직원이시잖아요. 네. 지금 처음에 시작을 5명으로 했다가 그래서 지금 800여 명인데 이렇게 많은 수의 지금 직원들을 끌어오면서 어떤 좋은 비결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의 그 인재상의 모토를 하나로 말씀드리면 play hard, work hard가 먼저죠. 먼저 일을 해야 어쨌든 기업이다 법인이다 열심히 해라? 보니 제 네, work 인생의 hard. 목표인데요. 네. 플레이어 그리고 워커. 그 다음에 네. play hard.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게 be kind입니다. 네. 진짜 친절하세요?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 저는 친절이 기적을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종업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늘 표정도 좋고 고객 서비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준다는 평이 많습니다. 소위 시 강남점에 가면 나도 모르는 새 머리를 감고 있더라. 이런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어떤 뭐 제도적인 정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의 기조인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우선 러시코리아는 이 매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가 베스트업 구조라고 그래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베스트업 구조라고 하는데 이 조직 문화가 저희 매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상위의 존재를 그 그림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비누를 팔 수 있다라는 어떤 모토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러시의 가치관, 러시의 캠페인, 러시의 어떤 정책을 같이 고객하고 소통한다는 어떤 좀 접근을 해주시고 계시기. 그게 뭐 한국만의 노하우입니까? 아니면은 러시코리아의 혁신입니까? 러시코리아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러시의 글로벌에서 저희의 매장에 있는 해피피플들을 사실 초청하는 사례도 그렇죠. 많고 혹시 언어가 가능하면 6개월 와서 근무도 해줄 수 있냐라는 오퍼도 사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코리아의 두드러진 어떤 장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를 갖고 계시다. 뭐 이렇게. 네. 씨가 이 광고를 안 한다. 왜 안 합니까? 안 하죠. 광고 중요하죠. 근데 러시는 어떤 광고에 들어가는 어떤 집행하는 코스트를 제품에 온전히 다 넣자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원료 자체도 일반 원료보다 저희가 그 수급하는 과정이 굉장히 고되고 어렵고 자연을 보호하면서 얻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좋은 재료, 시작점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좋은 재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거네요? 네. 그럼 원래 비건이십니까? 제가 고기는 안 드시나요? 저희가 비건 화장품이고 네. 100% 비건 화장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 비건이라고 하는 게 꼭 화장품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의류 고기 환경 드시는지 한번 여쭤봐요. 고기는 아직 아직은 비건 뷰티의 거의 시초로 뽑히잖아요. 실제로 제품의 95%가 비건 제품이고 일각에서 나오는 좀 시선들은 비건 제품이다 보니 제품력, 즉 화장품으로 효과가 좀 떨어진다. 국내 뷰티 업계의 비건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 제품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심한 곱슬머리거든요. 네, 그 천연 단백질 효소죠, 효소. 동물성 단백질 아니라 효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쓰고 사실 차분한 아름다운 모발이 되었고요. 그 왜 비건이라고 하냐면 동물 실험을 우선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니까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인체에 그런 어떤 연구소에서 사람의 세포와 같은 셀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더 안전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확실한 어떤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건 화장품 효과에서 떨어지지 않다라는 어떤 증명들이 계속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품이야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제품을 팔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참 성공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네. 회계도 재무도 아니고 뭐 IT 쪽도 아니고 뭐 홍보도 아니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러시 해피피플들을 서포트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일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수 있었던 건 사실 제가 물론 미혼으로 시작한 네. 회사고 매장 하나로 시작한 회사지만 아이 5과 지금 현재 70여 개의 매장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 네. 어느 정도 공통점이 또 네. 저도 아이 1명, 2명 키우면서 매장이 하나, 둘 늘면서 그게 같이 네. 스승이 많잖아요. 저희 직원분들도 다 저희 스승이고 아이들도 다 저희 스승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스승이 많다 보니 저도 한 해 한 해 조금씩 더 나은 대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세심함이 그 속에 숨어 있군요. 세심함과 그 각기 다른 어떤 삶, 우주를 이거 우주까지 가면 이제 좀 복잡해요. 복잡해지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해상도로. 근데 이제 1,000억이고 800명이 넘고 회사의 어떤 그 성장과 따른 다른 역량 그것도 준비하고 있으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직원들에게 뭐 제품을 파는 거 외에 어떤 러시의 가치가 물론 캠페인이라는 게 끊임없이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을 이 러시와 접목해서 또 재밌게 해 나갈까라는 어떤 고민을 늘 하고 있고 그 한 예가 작년에 러시 아트. 네. 미술도 진출하셨네요. 이게 네. 아트라고 해서 저희가 그림 아트는 그렇죠. 뭐 물론. 페인팅만 그렇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 지금 이 자체 공간도 아트고 그렇죠. 이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사람 자체도 아트고 또 어떤 아티스트라고 하면 뭐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도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와 좀 결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그런 시도를 해보고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치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하시네요. 근데 그 네이키드 캠페인 그거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겠는데 뭐 저도 가능합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올해? 뭐 저 스카트만 입고 오면 되나요? 네. 촬영 가능한 부분인 거죠? 네. 보여주실수록 좋죠. 보여주시죠. 뭐 네이키드 캠페인. 저희도 네이키드 캠페인도 1회 2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성을 가지고 그렇죠. 네. 포장재를 줄이자 뭐 이게 제품 그 자체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러잖아도 과포장, 뭐 포장재 이게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어떻게 더 멋있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 러시 제품이 어떤 탄생한 여러 어떤 히스토리 중에서도 뭐 동물, 뭐 인권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떤 이 환경에 대한 저희의 어떤 동참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누구나. 네, 누구나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좀 다가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거에 앞장을 서고 있다. 이게 뭐 의미가 굉장히 큰 줍깅에서 거겠죠. 끝나지 않고 그 줍깅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 여러 포대자루를 다시 분리해서 분리배출하고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더 줄일 수 있는지 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뭐는 썩는지 뭐는 사용을 줄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의논하는 그 단계까지 함께 하고 그러다가 또 있습니다. 화장품 줄이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화장품을 줄이자. 그래서 덜 저희가 바르자. 맞습니다. 네이키드로 가자. 이거 네, 곤란합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케이스를 만들지 않는 그렇죠. 포장이 예. 없는 화장품을 그래서 만드는 걸 네이키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이 어떻게 뭐 이렇게 고유한 제품 이런 거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너무 일본처럼. 너무 하고 싶죠. 저희가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한국에서 로컬에서 사실 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레시 제품이고. 네, 프레시 제품의 어떤 재료도 현지 로컬에 있는 그런 재배하는 분들과 직접 거래를 한다든지 저희가 조그만 밭에서 저희가 러시 예를 들면 블루베리 밭에서 거기서 키운 제품을 저희가 사용한다든지라는 시도를 계속 하고 블루베리 있고 껍질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 좋은 거예요. 껍질 꼭 드시고 바르셔야 합니다. 그걸 또 먹어요? 아니요, 이게 만들면서 네. 그래서 농약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서 끝나지 않고 사실 땅이 농약으로부터 7년, 10년 정도 자유로웠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드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한국을 위한 어떤 제품을 그럼 이제 한국 제품이 일본처럼 이렇게 쭉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네, 얘기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러시가 글로벌에 진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영국 본사가 직접 진출하는 예를 들어 러시 재팬이 있고 이제 직접 이렇게 우미령 대표님처럼 사업권을 따오는 이제 이걸 어떤 파트너. 파트너십 개념의 러시 코리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진출의 경우에는 본사로부터 물건이 직접 오다 보니 좀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거를 좀 저희가 어떤 제조국이 아니라 수입국으로서의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지만 저희가 로컬에서 하는 어떤 영향력,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체러티팍 같은 어떤 100% 기부하는 바디크림 경우는 저희가 거의 15억 가까운 돈을 사실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이익이 아니고 그냥 매출 자체를 다 하시는 다 거는 100%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로컬에 대한 관련된 어떤 캠페인을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러시 코리아 제품이 일본보다는 좀 비쌀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뭐 관세라든지 여러 그렇죠.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비용이 네. 증가되겠는데 네. 뭐 두세 배 사용하면- 비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이제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세일 좀 더 해주시든지요. 네. 코리아 제품을 사용하면 한국의 어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캠페인에 그래요. 동참하고 사실 직구보다는 국내에서 소비돼야 한국 그 경제에도 도움이 되걸랑요. 그러니까 직구 제로화 이런 전략은 안 되나요? 그러면 우선은 그 블랙팟을 하나를 줄이는 걸 한번 제가 예,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네,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 제품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향이 강해요. 어떤 향이 우선 이게 대부분 뭐 라벤더 향을 전 좋아합니다만 여기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이 공간도 이게 러시아 매장인데 여기서도 강한 향을 느껴요. 이게 우리 동양 사람의 향의 느낌과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저희는 생각하세요? 이게 에센셜 오일이 그만큼 굉장히 그 진한 거죠. 뭔가 믹스가 되거나 뭐 화학 물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워낙 내추럴해서? 천연의 에센스 오일이 굉장히 엑스트랙트해서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 저희 러시가 엘사가 더 큰 어떤 향수만 다루는 어떤 회사보다도 에센스 오일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인가요? 어떤 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저야 뭐 내추럴하게 꽃향기를 좋아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일 싫어하는 향기가 땡땡5입니다. 너무 강해요. 아, 네. 대표님의 최애향은 어떤 걸까요? 저는 상큼한 네, 스트레스 계열을 좋아해서 저희 욕심쟁이도 사실 스트레스 여러 에센셜이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그 스트레스 계열이 좀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여쭤볼 게 또요. 너무 컬러풀해요. 그러려면 이게 색소를 많이 넣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거 다 천연 색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연에 나가 보면 특히 봄, 여름꽃이 활짝 피면 그렇게 자연이 컬러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무채 무색이 아니잖아요. 네, 하여튼 뭐 네. 이렇게 컬러풀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어디 정원에 가도 그렇고 영국 정원에 가면 그렇게 세상에 없는 색이 거기 다 있는 것처럼 뭔가 비건이고 그런 천연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색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모든 색이 다 그것이 우리 제품 안에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라 이런 뜻이죠. 네. 자연의 색을 품었다. 딱 집에 들어와서 그 맞는 향과 색깔로 힐링이 그렇죠. 되고 네,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의 저는 미래가 또 궁금합니다. 앞으로 러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러시는 아직 저희가 1위를 하고 싶은 영역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1위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해피피플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분야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매출 전체 총 매출 1위가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어떤 그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던져주고 그거를 본인들의 걸로 만들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20년을 계속 저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올해 러시 코리아만의 특별한 캠페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캠페인이 많은데 저는 사실 저에게 올해 중요한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금 저희가 모든 이 환경 자체가 지금 탄소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건이 되는 것보다 환경에 저희 러시코리아가 또 기여를 하면서 하는 게 올해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좀 많이 할 예정이고, 환경은 어떤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러시의 우 대표님과 함께 러시 코리아의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내일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성공 스토리를 잘 기억해 주셔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공에 여러분들도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면한 경영수대 이근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러시는 환경보호와 친환경이라는 고유성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고객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이를 다듬은 브랜드 이미지로 광고 없이 성공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죠.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모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 20년간 러시코리아 대표는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과제는 성장입니다. 한국적 천연 화장품으로의 성장은 누구의 몫일까요? 성장의 과실이야말로 K-뷰티와 종업원의 내일입니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다음 사장은 누구일까요? 러시 본사는 살 수 없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